안녕하십니까. 울산대학교 기계공학부의 김봉 교수입니다. 오늘 발표 제목은 에너지 오너칩에서 물질과 에너지 전달 한계를 초수송 및 초전도 현상으로 극복한다면입니다. 본 아이디어의 연구진의 참여자로서 포항공대의 박영규 교수님, 그 다음에 울산과학기술원의 김태성 교수님, 그리고 동의대학교의 성명훈 교수님, 그리고 서울시립대학교의 정재일 교수님이 계십니다. 참고로 포항, 울산, 부산 같은 동네에 가까이 있어서 참 좋고 나이대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서 굉장히 좋은 논의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연구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프로메테우스의 신화에서 인간이 어둠을 두려워하던 시절에 신들의 불을 훔쳐서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전달하고 인간은 그로 인해서 번영을 누리게 되고 그 대가로 프로메테우스는 신들에게 이제 벌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제 그러니까 열에너지를 활용한 것을 바탕으로 산업혁명을 지나치면서 저희가 인류가 굉장한 번영을 누려왔는데 그에 대한 대가로서 환경오염, 그 다음에 자원 고갈, 자원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나 체르노빌, 후쿠시마 같은 저희의 힘으로 제어가 불가능한 어떤 그런 대가들 역시 감당을 해야지 됐었죠. 이는 마치 과거에 저희의 선조들이 후세들에게 에너지 활용에 대해서 어떤 경고의 메시지와 교훈을 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중간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은 여기 프로메테우스의 조각상이 있고 두 번째 사진이 이제 체르노빌에서 일어난 어떤 재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012년에 릴리 스콧 감독의 프로메테우스라는 영화인데 여기에 이제 여성 과학자가 주인공인데 사실 저희 팀이랑 굉장히 비슷한 점도 많고 배울 점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여성 과학자 주인공은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이제 외계 행성까지 가서 그 질문을 던지고 있고 저희는 에너지 활용에 대해서 어떤 그 분자 레벨의 근본적인 에너지 활용의 근본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죠. 단지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는 지구를 떠날 필요도 없고 무서운 외계인을 상대할 필요도 없다는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영화의 마지막에서 이 여주인공이 지구로 돌아올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건 채 외계 행성으로 향하게 되는 이유는 신념과 호기심 두 가지죠.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믿고 있고 나는 왜인지 물어봐야 되겠다. 이러한 자세는 어떤 근본적인 연구를 하고 싶은 과학자에게 굉장히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류는 열에너지를 활용함으로써 굉장한 번영을 누리고 있는데 저희가 에너지 시스템을 새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떤 열에너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석 에너지 기반의 연소 반응, 3차원 공간의 반응이고 이를 통한 연력학 사이클은 기본적으로 카르노 효율의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작동 온도가 정해지면은 저희가 그 안에 증기기관이든 내연기관, 터빈, 제트 엔진 어떤 형식으로 구현하든 간에 효율이 정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공학기술과 과학기술을 살펴보면은 이때까지 더욱 높은 열을 발생시키는 연료 그리고 그것을 버티는 재료 그 다음에 그것을 버티는 설계를 바탕으로 과학기술과 공학기술들이 발전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러한 재료나 연료는 거의 한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 측면에서 2차 전지 같은 경우 저희 생활을 굉장히 많이 편하게 만들고 있는데 이는 사실 기본적으로 연력학 사이클로 인해서 발생된 팽창에 의한 어떤 열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변환하고 그것을 전기로 변환한 다음에 기본적으로 중간에 저장하는 어떤 그런 형태로 근본적으로는 사실 크게 바뀐 게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즘 그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도 연소를 거치지는 않지만 물질 에너지를 전기화학 반응을 통해서 직접 변화를 하지만 아직까지 가용 에너지 접근성 및 최적 에너지 밀도에서 굉장히 갈 길이 멀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미래에는 이런 에너지들이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 에너지 유비쿼터스, 그러니까 에너지가 우리 주변에 모두 존재하는 어떤 그런 것을 저희가 활용한 형태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새로운 어떤 프로메테우스의 불로서 인류에게 여전히 번영을 제공하게 될 것이고 저희 집에도 있는 아주 예쁘고 귀여운 어떤 미래 세대들에게 굉장히 큰 선물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런 시스템을 에너지 개념과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첫 번째로 고온 고압을 요구하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열에너지를 팽창으로 이동하는 연력학 사이클을 더 이상 활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폐기물이라든가 오염 부산물을 생산을 제한을 해야 되고요.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미세 척도, 그러니까 분자 척도와 에너지 캐리어 척도에서의 물질 및 에너지 전달 현상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기술적 한계의 극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미래의 에너지 기술 발전의 방향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저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방향성을 알기 위해서는 과거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전자기기가 진공관과 트랜지스터를 거쳐서 IC 칩으로 직접화되듯이 저희 에너지 시스템도 결국에는 반도체 레벨로 직접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사실 대부분의 에너지 시스템이 사실은 진공관과 트랜지스터 사이에서 아직 기술 정체 구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전자 레벨의 에너지 캐리어는 사실 직접화와 상관이 없지만 그 내부의 물질, 그러니까 분자, 유체의 이동, 공간에서 공간의 이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화를 시켜서 나노스케일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표면 장력이라든가 입구 효과 등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실상 그것을 극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주변에 돌아보면은 자연의 그 해답이 있습니다. 자연의 굉장히 냉혹하고 굉장히 치열한 어떤 선택 과정을 통해서 식물은 35억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최적화를 이루어 왔습니다. 그래서 식물을 제가 살펴보면은 개별 세포 내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분자 레벨의 물질 이동과 개별 분자 레벨의 에너지 생산, 그리고 그것의 집합을 시스템 레벨로 이뤄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과연 저희가 그것을 기술 레벨로 식물과 유사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비슷한 스케일로 적당히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동일한 레벨의 분자 개개별 반응 시스템을 어디까지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저희가 바로 저희 팀의 난제로 지정을 합니다. 과연 저희가 이런 어떤 식물 레벨의 정말 개별 분자의 수송, 개별 분자의 반응, 그리고 개별 분자의 전달 현상에서의 초수송 현상, 이것의 베네핏을 볼 수 있는가, 이것이 저희가 극복해야 될 난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제안하는 과제가 왜 도전 과제인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에너지 오너 칩 개념으로 결국에는 모든 에너지 시스템이 분자 기계 수준의 구조체까지 소형화되고 직접화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측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이런 시스템을 실제로 만들기 위해서 제일 큰 허들이 되고 이제 버틀렉, 어떤 병목 현상이 되는 구간이 뭐냐면은 결국에 우리가 개별 분자 수준의 수송 현상과 전자 레벨의 에너지 캐리어를 개별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가. 그냥 이제 어떤 벌크 현상에서 클러스터로 가는 데서 일어나는 분자 레벨의 어떤 반응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개별 분자 레벨의 어떤 수송과 반응을 말씀하는 것이죠. 자, 거기서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현실에서 구현하게 된다면은 에너지 오너 칩이라는 어떤 프로토타입에서의 아키타입, 그러니까 모든 어떤 에너지 시스템의 제일 원형이 되는 어떤 아키타입을 저희가 제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고, 그 다음에 스케일업 플랫폼으로 이제 칩 형태를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어떤 전기화학 반응 기반의 에너지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구현한다기보다는 어떤 그것은 하나의 예시로서, 거시적인 스케일의 예시로서 저희가 들은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광합성이나 어떤 특별한 촉매 반응을 최적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으로 이제 저희 연구 주제를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어떤 공간에서의 어떤 물질의 이동, 분자 레벨의 이동, 그리고 분자 레벨의 반응, 이 경우에 이 시스템은 연력학 법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연력학 사이클의 법칙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엔트로피의 열과 팽창에 의한 손실을 덜 겪고 어떤 분자 레벨의 반응, 그리고 그 다음 분자가 반응하기까지 걸리는 어떤 시간을 최적화시키는 어떤 경제의 논리, 수요와 공급의 논리로 어떤 물질과 에너지 반응을 효율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아이디어의 시작은 사실 20년 전에 네이처에 발표된 이 논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분자 동력학이라는 전산모사 기법을 통해서 개발된 거고요. 뭐냐면은 나노튜브를, 카본 나노튜브를 물 분자 하나가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작게 만들어서 거기에 물 분자를 통과를 시키게 되면은 이 물 분자들이 일렬로나를 하면서 이제 물 분자가 수송이 되는데,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클래시컬한 수송 이론의 10만 배를 뛰어넘는 굉장히 뛰어난 효율로 물 분자가 전달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 논문을 제가 처음 봤을 때 과학자로서 굉장히 가슴이 뛰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현실에 구현이 된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물질 전달 시스템들이 얼마나 많은 혁신을 일으키고 얼마나 정말 흥미롭게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 그때 제가 하는 연구가 굉장히 배우는 게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에게 원동력을 주던 어떤 그런 연구였던 것이죠. 그렇지만 20년이 지난 아직까지 이것에 대한 응용물이, 제대로 된 응용물이 나왔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과연 이게 그 역할을 봤을 때 20년 동안 해결이 안 됐다면은 정말 진정한 과학계의 난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하나 굉장히 놀랄 만한 사실이 6년 뒤에 스위스의 ETH 한 연구팀에서 이 컴퓨터에서 구현된 현상을 실험에서 실제로 구현을 해냅니다. 실제로 카본 나노튜브를 만들고 거기서 물과 공기를 흘려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앞에서 나온 이론적인 논문만큼은 아니지만 10만 배까지는 아니지만 여전히 일반적인 수송 현상을 뛰어넘는 물질 전달 현상이 실험적으로 구현되고 그것을 사이언스에 출판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 사이언스에 출판을 한 연구진이 바로 저희 참여 연구진인 포항공대의 박용규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4년인가 5년 전에 베트남의 학회에서 박용규 교수님을 이제 처음 만나게 됐었는데, 이 논문을 제가 워낙 오랫동안 보다 보니까 그날 처음 뵀음에도 불구하고 원래부터 알고 있던 분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막 핸드폰에 아직 출판된 논문을 막 띄워놓고 막 굉장히
인사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막 떠들어댔던 어떤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게 아마 과학의 연구의 재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이런 초수송 현상이 일어나는 어떤 저차원 구조체, 분자 레벨의 구조체를 어디에다 구현할 것인가? 자, 이런 현상들이 식물의 세포 레벨에서 일어난다 그러면은 저희가 그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바로 식물의 잎사귀인 거죠. 자, 같은 동네 이웃에서 같은 논의를 계속 해왔던 어떤 이 유니스트의 김태성 교수님 같은 경우는 나노 레벨의 플루이드 패터닝을 통해서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에 출판된 내용이고요. 이제 나노 플루이드 패터닝을 이용해서 레모너 칩 기술을 굉장히 정교한 수준까지 직접화를 시킬 수가 있고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발표된 내용인데 크랙 리소그래피를 통해서 나노 스케일까지 채널을 직접화시켜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앞서 말씀드린 그 박윤규 교수님의 어떤 초수송 구조체와 멀지를 시키면은 이 부분이 이제 김태성 교수님 부분이 잎사귀, 리프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플랫폼의 역할을 하게 되고 앞에 이제 박윤규 교수님이 물질 전달에 있어서 어떤 개별 세포의 역할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칩으로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얘기는 굉장히 간단한 것 같은데 사실 이 스케일은 실험적으로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분자 하나를 관찰하는 것은 아직까지 굉장히 제약이 많은 일이죠. 그래서 앞서 이제 처음 설명드린 네이처 논문이 전산모사 분자 동력학을 통해서 발표가 됐듯이 분자 동력학을 통한 해석과 그를 통한 관찰이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연구 분야인데 저 같은 경우도 이런 분자 동력학을 통해서 나노 채널, 그다음에 나노 포, 그다음에 이제 나노 튜브에서의 어떤 전달 현상에 대해서 꾸준히 피지컬 리뷰 E라든가 아니면 저널 오브 케미컬 피직스 같은 AIP, APS 저널에 전문 분야 저널에 이제 꾸준히 논문을 출판해 연구 결과를 발표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제가 이론적으로 이렇게 하던 연구들이 실제로 굉장히 가까운 곳에 계신 분들과 실험적으로도 이제 비교가 가능하다 그러면은 이건 정말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단순한 물질 전달뿐만 아니라 필연적으로 내부에서의 어떤 이온의 수송, 이온의 전달, 그리고 이온의 분리 같은 부분도 필수적입니다. 이 부분은 유니버시티 오브 일리노이 얼바나 샴페인의 나라얀 아룰루 교수님이 굉장히 전 세계적인 대가이십니다. 일리노이 대학의 MD 센터의 센터장이기도 하시고요. 그분이 이제 이온의 분리에 대해서 그래핀이나 이런 쪽에서 논문을 굉장히 많이 쓰셨는데 그 논문을 같이 쓴 일저자가 이제 한국 사람인데 그분이 이제 동의대학교의 성명은 교수님으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한 1년 전부터 이제 저희가 컨택을 해서 알게 돼서 이제 이온 수송 분리의 분자 동력학 쪽 모델링은 성명 교수님께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분자 동력학 같은 경우는 해석하는 데 있어서 케이스 하나당 1년이 걸릴 정도로 굉장히 로드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팀이 같이 협업을 하고 앞서 말씀드린 실험과 공유를 하게 된다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난제도 쉽게 도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필요한 부분이 저희가 필연적으로 어떤 분자 레벨의 시스템을 다루게 되면은 전자의 이동, 에너지의 이동 이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양자역학 기반의 DFT 기반의 계산이 필수적입니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MDS의 포스 필드 같은 경우도 DFT 기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꼭 필요하고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3년 전에 제가 이제 한국인도 전산모사 협력 사업에서 인도에서 만나게 된 서울시립대학교에 아쉽지만 서울 약간 멀리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정재일 교수님께서 그래핀의 무활의 패턴, 그러니까 이제 패턴의 각도를 바탕으로 상온 초전도를 연구하고 계시는데 이걸 이제 네이처에 발표를 했었죠. 이 연구를 보면서 저 부분이 우리가 필요한 어떤 에너지 오너 칩, 분자 레벨 기계 시스템에서 어떤 에너지 전달에서 꼭 필요한 어떤 기술이 아닐까 싶어서 이제 작년부터 마찬가지로 같이 연구 협의를 계속 해오고 있고 다행히 이제 정재일 교수님도 어떤 에너지 시스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의미 있는 협의를 많이 해오고 이제 이 초수송 현상에 대해서 그다음에 초전동 현상에 대해서 같이 칩 레벨에서 구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논의를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앞서 내가 각각 설명드린 연구자의 개인 연구 분야를 보시면은 이미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큰 그림이 그려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각 연구자의 어떤 연구 부분이 레고 블록처럼 이렇게 조립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분자 레벨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칩 레벨, 매크로 레벨까지 모델링을 통해서 구현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초수송 현상은 포항공대 박윤 교수님이 담당하시게 되고요. 그다음에 레버너 칩 시스템, 플랫폼 현상은 유니스트의 김태성 교수님, 그리고 분자 동력학을 이용한 해석은 울산대 저와 동의대 성명 교수님이 담당하시고 거기에 필요한 양자역학 기반의 계산은 서울시립대 정재일 교수님께서 담당하실 계획입니다. 자, 그럼 이제 글로벌 협력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타일천 교수님과 알리베슈콕 교수님, 나란 아룰루 교수님 같은 경우는 같은 아카데믹 패밀리입니다. 저희랑 저희 지도 교수님인 타일천 교수님과 알리 베스콕 교수님 같은 경우는 닥터 타일천 교수님은 칼텍의
Material and Simulation Processing Center의 윌리엄 고다드 교수님과 같이 그 센터의 디렉터 역할을 하시면서 두 분이서 같이 논문을 굉장히 많이 쓰셨고 저에게 분자 동력학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제 스승님이십니다. 그리고 알리 베시콕 교수님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유체와 나노 유체에서 굉장히 대가고 이 유명한 마이크로 플로우즈 앤 나노 플로우스라는 책을 나라얀 아룰루 교수님과 같이 쓰셨고요. 성무영 교수님의 지도 교수님이 나라얀 아룰루 교수님이기 때문에 여전히 저희는 이 교수님들과 같이 연구를 하고 있고 사실 지금도 하고 있고 연구 협의도 많이 하고 있고 미래에 저희 연구 과제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조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포항공대의 박형규 교수님께서 초수송 연구를 같이 하고 논문을 같이 내셨던 여기 두 분의 연구자도 굉장히 협업을 하게 될 경우에 효과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재일 교수님께서 네이처의 논문을 이제 초전도에 대해서 같이 내셨던 연구자들과도 여전히 아직까지 협업을 같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태성 교수님께서 제시해 주셨던 MIT의 카르닉 그룹 같은 경우는 레버노 칩에서 이제 전 세계 최고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팀이고요. 그 다음에 프린스턴의 하워데이 스톤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저희 지도 교수님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유체역학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유체역학 안에서는 전 세계 최고의 그룹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자, 이런 그룹들과 저희가 협업을 하게 된다면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고 최고이고 정말 뛰어난 연구 결과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기대 성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핸드폰,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고 돌아다니기만 해도 충전이 되는 것이죠. 아니면 테슬라에서 이제 배터리 프레임 일체형 차로 이제 혁신을 구현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얘기하는 어떤 에너지 전달 시스템이 구현이 되게 되면은 자동차의 프레임뿐만이 아니라 차체 자체가 에너지가 되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시스템이 에너지 유비쿼터스라고 저희는 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또 하나의 저희가 논의하던 과정에 나온 문제점인데 이런 식의 분자 레벨의 수송과 분자 레벨의 구현에서 만들어지는 에너지들을 한 곳에 모아서 의미 있는 레벨의 에너지로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한 난제입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저희가 자연을 돌아봤더니 이미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전기뱀장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신경의 시냅시스 간의 어떤 액션 포텐셜 같은 시그널링 패스 메커니즘을 보면은 기존에 굉장히 낮게 분자 레벨로 분포되어 있던 어떤 에너지들을 디폴러라이제이션을 기반으로 어떤 세포막 얇은 분자막 하나만을 기반으로 차지의 급격한 리버스를 통해서 스파이크 형태로 한 번의 에너지를 전달해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까지 연구를 커버할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의 연구도 굉장히 존경할 만하고 굉장히 난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연구도 정말 의미 있는 레벨로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그 보틀렉은 분자 레벨의 어떤 분자 레벨 에너지의 공간에서 공간으로의 이동, 그러니까 물질의 이동과 어떤 거기서 기다리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얼마나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을 구현할 수 있는가, 이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연구의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해수, 공기, 생체, 산업 폐기물에 대해서도 에너지를 저희가 뽑아낼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배터리, 그리고 연료전지 등에서도 굉장히 많은 혁신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상을 하면은 연구가 굉장히 즐거워지고 굉장히 의욕이 많이 생기는데 아인슈타인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의 키는 상상력이다. 진정으로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 발표를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을 공통적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앞에 발표자료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 하려고 했고 이게 개개인의 교수님들이 이 연구를 위해서 주제를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이 부분의 연구를 개별적으로 계속 해오던 분이기 때문에 자료가 굉장히 사실 방대해서 이 짧은 발표 자료에 집약시키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나름 이제 이미 발표된 어떤 에너지 오너 칩의 논문을 제시를 해주시고 저희가 이거를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 이미 알고 있는 논문도 있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징공환을 거쳐서 IC 칩으로 직접화되는 에너지 시스템에서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미세 유체 직접화를 통해서 반응면 대비 최적화를 통해서 최적화를 통해서 어떤 에너지의 발생에 극대화를 시킨 칩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데 정확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술 개발의 방향이 징공환에서 IC칩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 연구팀도 역시 마찬가지로 에너지 기술을 계속 개발시키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한계에 부딪히게 될 부분은 뭐냐면은 개별적인 분자의 공간에서의 이동, 그 다음에 연력학의 사이클 법칙이 아니라 기본적인 어떤 분자의 수송과 다음 기다리는 분자의 어떤 반응, 어떤 이런 절차적인 어떤 수요와 공급의 문제, 이것이 이 그룹도 마찬가지로 버틀렉으로 어떤 장애물로 한계로 다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으로는 마찬가지로 5년 안에 어떻게 이제 구현하고자 하는 어떤 프루프 오브 컨셉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논의를 했습니다. 모여가지고. 근데 이제 다들 이마를 이렇게 만지시면서 제일 큰 난제가, 그러니까 기술 구현은 가능할 것 같다. 각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해온 게 있고 구현도 가능할 것 같은데 제일 어려운 부분은 5년이라는 시간일 것 같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시간이 제일 큰 저희의 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레버노 칩을 에너지 오너 칩을 저희가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은 칩 레벨로 구현을 하고, 칩 레벨로 구현을 가능해서 실현 가능성을 프루프 오브 컨셉으로 보이고 난 다음에는 식물과 같은 어떤 전체 시스템으로 구현하는 것이 저희의 최종 목표고, 그로 인해서 구현되는 에너지 유비쿼터 세상은 다음 세대에게 여전한 풍요와 발전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